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한강수의 컬처 파악은 대중들의 이중잣대, 즉 하나의 사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색깔,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고향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안을 해석하게 되면 같은 사안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패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박 대통령에게 제만큼 많이 제 방송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라고 주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가족도 단촐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같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패 문제라는 것은 정말로 저먼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재산이 있고 30억 좀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 한 명이 좀 여러가지로 처지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야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가족관계도 단촐하고 그 외의 인물들이 박 대통령을 빙자해서 사고를 칠 우려도 별로 없고, 박 대통령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별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형제들 이외에는 박 대통령이 별로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김종필 그 전 총리조차도 멀리겠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박 대통령이 이런 공과사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 이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최태민과의 관계, 유경재단의 문제, 영남대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건 다 어릴 때의 일이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와서 18년이 되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세상에 보는 시각이 충분히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패 척결을 잘할 거라 그 한 가지만 믿고 솔직히 열렬하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저는 최순실, 정윤회 둘 중에서 정윤회가 좀 사고를 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3인방이 좀 우려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고 단속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조각 때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거 좀 잘못돼 간다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후에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언젠가는 그가 가진 장점이 나타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는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병헌 사태를 처리하고 이후에 정윤회 3인방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까지 왔고, 그 뒤에 우병우, 최순실을 보면서 이건 본인 스스로가 제가 척결하라는 대상이 되었는데 내가 박근혜니까 그걸 말아야 된다 할 수 없어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섰고, 그 부분은 제 뉴스 브리핑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가치를 남에게 전파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가치가
관계없이 편에 서야 된다. 그거는 저 자신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거래를 안 했습니다. 자, 거래가 됐던 사람들은 죽어도 덕을 봤으니까 가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이 떠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충신, 역적, 어중이, 떠중이, 저는 어중이, 떠중이의 분리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보수의 인사들을 분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기준으로. 황장수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지지를 철회한다고 안티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논객. 나름 냉철한 분석과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뒤에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전향 뒤에 우파의 직설적인 조언을 서슴지 않고 종편에서 좌파들하고 많이 싸워서 좋은 인상을 나름 가졌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찬성 쪽에 표를 던진과 동시에 끊임없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제 우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이게 이제 제가 어중이 떠중이로 분류된 이유라고 합니다. 자,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말을 안 들어서 철회한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대통령 개인을 갖다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감싸면서 대통령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입을 닫고 말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뭐 쫓겨놓을 때 집 앞에 나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데는 고작 2명 반. 왜? 서청원 씨는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가치를 위해서 당신을 지지하지 당신이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가 지지하는 가치를 당신 스스로가 부패 척결도 주장했고 제가 주장하던 이야기들을 다 주장하지 않았느냐.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때 당신이 뭐라 그랬냐. 관피아부터 부패 척결하겠다. 국가 개조하겠다. 근데 당신이 그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부패의 대상이 됐는데 제가 지지해야 됩니까? 철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정유라를 다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 타고 이대를 들어갔다. 최순실이 백으로. 네? 또 다른 백이 뒤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 이대가 다 무너졌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명문 여대가요. 얼마나 정유라를 비판했습니까? 한마디로 갑질도 상갑질이고 돈이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하고. 자, 그러면 문재인 아들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재인 아들 문제에 아직 비리가 확인된 건 없어요. 자, 정유라가 그렇게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다 비판했지 않습니까? 99.99%가 비판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아들이 특혜 취업이 나온다면 그게 특혜 취업이 맞는지 정말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파선서를 갔다, 또 어린 나이에 뭐 각종 상을 섭렵했다, 뭐 행사를 다 돌아다녔다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전 세계를 다니고 파선서를 가고 연 학비가 1억쯤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문 후보가 그러면 대중적으로는 서민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은근히 이 땅의 서민이나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완전 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 충주 캠퍼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각 디자인과 요즘은 뭐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일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이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고용정보원에 갔다가 또 1년 만에 추천서로 해서 파선서 가고 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들을 밟아오는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가요, 이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요, 얼마 전에 부모님께 죄송이라는 글을 남기고 30대 공시생이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3월 23일 오전 4시 58분에 마포 창전동 와우산 공원에서 A씨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서나 숨졌다는데요.
A씨 곁에 있던 가방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집과 유서가 적힌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부모님께 죄송하다. 더는 살아갈 힘이 없다. 계속된 실패로 절망을 느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18일 치러진 2017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자, 시험에 이렇게 붙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험 발표가 나는 날 자신을 오랫동안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도와준 부모님 볼 낯이 없다고 32살 청년이 순경시험에 한마디로 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공시족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약간만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빽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저 이 수많은 경쟁에 매몰되다가 그냥 개중에는 폐인으로 전락해 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 숱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정유라와 이 문준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태극기 부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은 황장수를 배신자라고 지금 저보고도 오늘도 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람을 왜 보냐? 지금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냐? 신민의 시대냐? 시민의 시대입니다. 신민이 아닌 시민. 그러면 시민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지를 보내고 어떻게 지지를 처리하느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없는가? 왜 거기에 업무가 등장하고 모든 것이 기획이고 짜여졌는가? 정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모든 국가 기구를 다 장악하고도 언론과 민노총과 검찰의 업무에 걸려서 지가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참모들이 몇십 명이 깜빵에 들어가고 할 정도가 됐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유라를 그렇게 우리가 분노한다면 대선에 나온 사람들의 어떤 경력이나 부분에서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라도 같이 분노해야 되고 거기에 해명이 되지 않거나 사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똑같은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이쪽에 저쪽에 열광하는 사람들 제가 이 오늘 이야기한 박 대통령의 이 부패 척결을 해야 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버린 부분은 그 속에 포함된 부분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우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단체들이 그런 박 대통령을 살리자고 거리로 나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과연 그 순수성이 정말로 개인에 대한 충성이었냐 이해관계였느냐 어느 쪽이든 이 객관적인 사실은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건 당사자들만 알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패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라는 분들이 그 진보적 개조를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초상류층의 귀족처럼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보 이야기합니다. 요트 사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과정이 반듯하지 않으면 말로만 진보라는 것은 화통장에 고스톱 칠 때 빗띠만큼도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요. 정말로 누가 된다고 자기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이요.
이렇게 부안내동하지 말고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그 진실을 덮고 있는 모든 껍질들을 다 벗기고 알맹이 그대로 딱 놓고 뭐가 진실인가를 고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중잣대를 버려야 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